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 그리고 한계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 그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니까 저희가 법 조문을 보면서 이해를 할 텐데 제1조를 지금 보시면 인체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 등을 규정함으로써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에 제정이 됐고 정확하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이요. 그렇군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당장 내일 시행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단 먼저 시행이 됩니다. 내일요. 그리고 5인에서 49인까지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되고요. 자,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 역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또 그 이외의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지금 표를 보시면 전체 828명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한 뭐 부상자 수나 혹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 수를 합하면 훨씬 많겠는데 일단은 인정받은 경우만 저희가 놓고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8%가 사망을 했고요. 5인에서 49인까지의 사망자는 42%. 이 두 사업장을 합치면 모두 80%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이 발생을 했는데 당장 이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 적용 대상에서는 빠지게 된 그런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법의 실효성을 두고 노동계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을 유예시키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이걸 법 적용 대상에서 뺄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에 차별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소규모 사업장의 그 많은 책임자들을 전부 다 처벌을 하겠다? 그러면 산업 전반이 아마 크게 흔들리고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뭐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두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어찌됐건 이 법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대기업들 혹은 중견, 중소기업들 현장에서는 정말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일단은 대상을 차치하고서라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장들에서도 준비에 굉장히 바쁘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고 안전 책임자라고 저희가 CSO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건 이승 앵커께서도 분명히 여러 번 소개를 하셨을 겁니다. 이미 많은 곳들에서 대기업 위주이긴 한데 이 CSO 선임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갔고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둬서 우리가 해야 될 보호조치 의무는 다하겠다라는 걸 일종의 선언으로 한 셈일 수도 있고 책임자를 분명히 두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는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예. 안전보건이사를 선임하는 곳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안전 담당 부서 자체의 이 위치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하 관계를 놓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한 중간급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최상위 조직으로 격상을 시키거나 뭐 어떤 회사들은 아예 대표 바로 전담 부서로 밑에 이렇게 두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 담당 부서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인력 충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대폭 늘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대기업은 일단은 생각해봤을 때 좀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력이 없는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이런 곳들 여력은 없지만 뭔가 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인력들을 아주 바쁘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격증 가진 분들이 현장에 좀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 경력자신데 이런 분들을 스카우트한다고 아주 바쁘게 경쟁이 붙었어요. 당연히 안전관리 책임하는 책임자 같은 분들은 몸값이 비싸지겠죠. 곱절이 됐다 혹은 뭐 그 이상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예.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몸값이 높아지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용이고 부담인 셈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책임 있는 자를 선임을 한다. 그래서 법적 권한을 부여를 하고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해 준다라는 게 중대재해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예.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표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본질적이고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책임질 일이 있을 때 이게 CEO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당신이 책임을 져서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지어라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 자리가 사실은 아주 무섭고 무겁고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듣다 보니까 처벌이 어떻게 보면 쟁점이고 또 누구를 처벌하느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안전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건지 사업주는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그런데 처벌을 누굴 하겠다는 건지가 법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법상으로는요. 경영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건지 안전 담당을 처벌한다는 건지 명확치 않아서 정부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을 지금 제가 이 표로 준비를 했는데 예. 안전 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둘 다 처벌한다는 건가? 경영 책임자 처벌한다는 건가? 애매하거든요. 예. 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 해석의 여지가 늘어나다 보니 질문이 많아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조차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 책임자도 처벌하는 겁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뭐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식이거든요. 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도 한번 가정해 볼까요? 공사 현장 같은 곳이 꼭 민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공공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장관이 최고 책임자다. 그럼 그렇죠. 장관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장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사실이 아주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그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한국전력 사장에게 직접 내가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으면 한국전력 사장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기자들에게 생중계를 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뭐 충분히 누구든지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 걸 수도 있고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로 보면 이게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했다거나 정부발주공사다라면 당연히 최고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중대재해가 발생만 했다고 해서 처벌드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직접 처벌을 받을 가능성 이거는
충분히 낫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처벌이 어떤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예. 어떤 것이 쟁점인가를 봤을 때 사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안전의 의무, 보건의 의무를 그 전후에 아니면 그 당시에 잘 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조치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재해라는 건 현장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보호조치 의무, 안전보건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저는 다 했으니 처벌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인정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장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현실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예.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안전 의무라고 하는 걸 그러면 법에서 자 이거 지키세요라고 했다면 이거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또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안전 의무라는 게 어떤 게 안전 의무인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노력을 했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기업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정말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정확하게 자 이런 거 구비하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여기선 이런 작업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책임자가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라고 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표준이라고 합니다. 표준이 마련이 돼 있어야 우리가 그 표준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에서 지금 이 표준을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부의 입장도 일견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어느 공장에서 양말 만들고 어느 공장에서 반도체 만들고 어디에선 종이컵 만들고 화학 제품 만들고 현장이 다 다르고 인원이 다르고 또 위치도 다 다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모든 걸 다 일일이 규정을 하겠느냐 안전 조치 다 하고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게 현장에서 알아서 잘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예. 포괄적이긴 하죠. 자, 이런 표준이 없으니까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컨설팅도 열고 설명회도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법이 모호한데 예.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공안 메아리지 않느냐. 현장에선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듣다 보니까 사업장이 스스로 분석을 해서 예.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이걸 좀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예. 곳들은 그 준비들을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부담스러운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규모가 크고 특히나 정부에서 하는 건 그런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관들에 대한 처벌을 얘기할 때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예.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았죠. 매출은 고사하고 문을 열수록 적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은 자르고 어쩔 수 없이 해외 이주 노동자 아니면은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끌어다 써서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지금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니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장비들 또 새로운 신규 채용 인력이 비싸거든요. 안전관리 네. 책임자분들의 이 월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야 이거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회사 문 닫게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문 닫게 생겼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안전보호 조치 의무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니고요. 예. 법이 이 표준이라는 것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든지 뭐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마련을 해줬다면 최소한의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빠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애매함을 넘어서서 당장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법의 어떤 불완전한 부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 면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법이죠. 진즉에 시행이 됐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 최근에 광주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처벌했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예.
자, 제가 표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 사고의 피고인 가운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3%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피고인이라고 친다면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이런 처벌을 받는 게.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벌금을 그냥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또 이거 언제 다시 설비하고 사람 뽑고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현장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건 제발 없애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생긴 겁니다. 예. 예방을 하자. 이런 중대재해 안타까운 사고는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생긴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 조항이 1년 이상 징역, 이 경우는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에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대상이 오너죠. 예. 저희가 CEO라고 책임자 같은 경우 오너 리스크가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오너를 정확하게 겨냥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1호가 누군가는 될 거거든요. 1호 케이스. 아마 이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당분간은 예. 현장에서 더 긴장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안타까운 사고를 좀 많이 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속적인 관리로 또 그런 사고가 점차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